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아직 좀 멀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인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결합을 하고 TK 지역을 맡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오래 해보셨지만 민주당에서 TK는 거의 동토의 땅과 다름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적은 여전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는 네.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중심이 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저게 보수의 모습이냐라고 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국민 통합으로 다시 국가를 정상화하자. 예. 지금 국민의힘 도와줘서 어떤 미래가 있냐.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건 다시 윤석열을 도와주는 네. 윤어게인인데 그렇죠. 정말 윤어게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사람 잘못 봤어요. 이러시거든요. 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음.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대우 경북이라고 그런 합리적 보수가 없겠습니까? 양심적인 보수가 네.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까지 함께하는 네.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지 진영 네.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PK나 TK 지역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열세 지역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나 득표를 할지 계산은 불가능한데 네.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한다. 더한다. 이번에 병강용 거제시장 당선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20% 차이 났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거제도에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네. 병강용 후보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병강용 후보와 그 캠프가 뭐라냐면 거제 재선 사업이 무너지면서 3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빠져나갔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옛날엔 거기 진보의 그렇죠. 아성이었는데. 예. 거기서 지난번 총선에서 10% 가까이 진 분이 예. 이번에 20% 가까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PK, TK에 분명히 네. 변화의 조짐이 있다. 있다. 더군다나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다. 네. 라고 하는 심판도 분명히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합니다. 예. 분명히 3년 전보다는 더 득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득표율이 올라갈 거다. 근데 각 지역별로 막 목표 득표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만간 TK, PK 지역에 직접 현장 르포하면서 네네. 지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실 이번 선대위에서 네.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컨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뚜벅이 유세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휴전선. 휴전선. 예. 휴전선이 접경 지역 전체를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경기 북부, 네.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강원 북부. 예. 네. 제가 고향이 또 강원도 철원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같이 도십니까? 그렇습니다. 철원, 예.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예. 쫙 거기를 같이. 예, 후보랑. 그래서 이제 경청 투어죠. 버스 네. 타고 이제 예. 가서 지금은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마이크 들고 못 하니까 네. 이제 시장이나 또 무슨 오일장이나 이런 네. 장날 같은 데 가서 인사드리면서 예. 간단하게 멘트도 하고 음흠. 경청이에요. 예. 주로 어떤 점들이 어려우신지 이재명 후보가 뭘 국가를 해주기를 위해서 바라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예. 것들을 쭉 듣는 예. 그런 경청 투어죠. 예.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사실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 네.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농촌 지역을 일일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요 도시, 네. 경부선, 호남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차역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미리 경청을 하는 겁니다. 아. 선거 때 못 올 곳을 예. 미리 쭉 다니면서 예. 미리 나누고 음흠. 경청하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포천, 연천, 그다음에 뭐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런 데가 못 가요. 문재인 후보가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그때. 아, 지난 대선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골목을 정말 골목을 다니면서 이재명 시민들을 후보도 만나겠다. 3년 전에 못 갔어요.
이게 다 못 가요. 이게 예. 시군구가 230개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거 운동일은 20일밖에 안 20일밖에 안 되니까. 200몇 군데 하루 10군데를 군 단위 시군 단위 10군데를 못 가거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쫙 돌아가는 근데 거죠. 그것도 사실은 후보가 일찍 결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 과제들을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늘 선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하고 단일화. 단일화하고 예.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결집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지지율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러면 30%대는 복원을 하죠. 거기에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합류하면 안 돼요. 3파전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단독 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씀은 예. 보수가 계속 결집하면서 이 사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 대 소위 상대 진영의 후보의 격차가 네. 지금처럼 벌어져 있을 리는 없어요. 붙게 돼 있습니다. 어, 어쨌든 10% 안팎으로는 들어가요. 10% 안팎으로 네. 붙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그게 더 붙으면 위험해요 지금. 예. 더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0% 안팎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텐데 네. 그것이 더 기가 살아서 더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네.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을 순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먼저 예, 선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준 거예요. 예.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세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네. 약간 선공이랄까 예. 선도적인 어떤 그런 예. 흐름에서 이니셔티브는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우세를 안정적 우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라고 그래서 30% 후반, 40% 초반에 묶여 있었거든요. 네. 한 달에서 두 달을 예. 이재명 후보가 예.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뭐 질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으니까 네. 그게 뚫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40% 초중반대까지 올라갔고요. 네. 삼자구도 조사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넘는 넘수. 경우도 나와요. 예.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중에서 생긴 일이에요. 아.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서 다시 네. 각 후보로 흩어져 있던 네. 지지세가 다시 뭉치면 다시 좀 붙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안정적 우세 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예. 구사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예.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소위 이 취약 지역 네. 이 경청 투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획을 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여러 전략가들 제가 취재해 보면 의외로 이번 대선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있어요. 분들은 물론 전략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는 쉽게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허망하게 진 선거가 이명박 정동영 선거 그렇죠. 2007년. 2007년 대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는데 예. 보수는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막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까지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 3파전일 때 경우에 따라서 뭐 범보수 연합으로 이준석까지 합쳤을 때는 설마 0.73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들 다 사임해야 돼요? 사임이 아니라 혀 깨물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 그런 각오로 각오로 뛰어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